이번 시간에는 책임 있는 소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12쪽을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임 있는 소비 생활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들은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소비자 정보였습니다. 자, 소비자 정보에는 세 가지로 나뉘었고 그 소비자 정보의 원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었었고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중립적 원천 각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었을 때 비판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부터 정보를 얻어서 정보 탐색을 했다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안의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그리고 구매 후 평가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 것 이게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5단계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서 물건을 구입해보는 것입니다. 자, 물건을 구입을 자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소비자란 무엇이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이 소비자의 정의는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소비 파트 내용을 배울 때는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정의 또한 소비자 기본법에서 내려져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이것도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의 기본법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고 또 동시에 책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의 유형에 관해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들을 3가지 살펴볼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블랙 컨슈머입니다. 자, 블랙 컨슈머가 어떤 유형인지는 그림만 봐도 딱 알겠죠? 악성이라는 뜻을 가진 블랙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컨슈머 2개가 합쳐져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인데요. 블랙 컨슈머란 부당한 이익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을 해요. 이게 당연히 환불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년, 2년 써놓고 생떼 쓰면서 물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러한 블랙 컨슈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면 또는 내가 만약 그런 블랙 컨슈머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자기는 그냥 이 순간에는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생떼 써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환불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번에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내가 다른 물건을 또 사게 될 텐데 그럴 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서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불신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이 블랙 컨슈머예요. 진짜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생산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서로 불신을 쌓아서 만들게 해서 교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결국엔 소비자 피해가 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가 생기고 정말 정당한 요구만 하면서 생산 환경을 고쳐 나가야지 이렇게 무리한 생떼를 쓰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나와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될 것입니다. 자, 2번째 신조어로는 크리슈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를 뜻하는 크리에이티브 있죠. 그 크리에이티브랑 컨슈머가 합혀져서 창조적인 소비자란 뜻입니다.
레고 같은 경우에 레고 제품 하나를 판매를 하면 그 레고로 원래 기존의 그 레고 회사에서 만들어낸 창안하지 않았던 형태로 레고를 조립을 해서 새로운 레고 조립품을 만드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생산자에게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창조적으로 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선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를 크리슈머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프로슈머도 있습니다. 프로덕트와 컨슈머가 합쳐져서 소비자가 생산자 역할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체험단을 뽑습니다. 인터넷에서 체험단 모집하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내 제품, 신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 제품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 수정 사안을 보완하고 다시 새로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프로슈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슈머들이 많아지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피드백이 오가면서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소비자의 유형은 알아봤고 우리 본 목표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의 학습 목표,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 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8대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4%밖에 안 되고, 알고는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 합해도 50%가 안 되네요. 반 이상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는데요. 그 내용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2쪽을 보면 소비자의 8대 권리, 그림과 함께 명칭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기 좋게 한눈으로 정리한 소비자 연맹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대 권리는 안전할 권리,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 8가지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서 소비자의 권리 8가지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권리입니다. 충전 중이던 아이폰 6S가 폭발을 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이게 폭발해서 소방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기사. 출근길 광교의 고가도로에서 BMW 차량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 BMW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이거 몇 년 전에도 차량 화재 때문에 리콜 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꾸 불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살충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2017년 기사이고요. 이러한 화재, 살충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 살충제라든지 휴대전화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해서 내가 다친다던가 이러할 경우에 나의 어떤 권리가 지금 침해를 받았느냐?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가 있는데요. 내가 돈 주고 사먹는 계란에서 영양가를 섭취하려고, 단백질 섭취하려고 샀는데 살충제를 먹고 있었다니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사진들 4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위에는 소비자의 권리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각 사진마다 어떠한 권리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
뒷면을 보면 이렇게 표시사항에서 영양 정보도 제시가 되어 있고 제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회사 보관 방법 같은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품의 정보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점에 가게 되면 요새는 원산지 표시 다 되어 있죠. 소고기집에 가면은 소고기 뭐 한우인지 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이런 것들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전부 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보를 다 제공해라, 원산지 표기해라 라고 시행을 해서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자, 선택할 권리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짜장, 짬뽕 둘 중에 뭘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짜장을 더 좋아합니다. 자장면. 자, 이렇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장소, 구매 장소, 뭐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러 들어가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옷 사러 갔을 때 매장원들이 막 이거 만져봤으니까 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판매원이 설명을 하면 사야 되나? 나 물건 비교하고 싶은데 사야 되나? 그러면서 막 얼떨결에 사게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럴 때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받아서 물건을 비교를 하고 다른 매장에 가서 다른 옷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당당하게 놓고 사지 않고 나와도 됩니다. 물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뭐냐?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도 물건을 사면 후기나 댓글 같은 거 달죠. 이 댓글로 해서 그 상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통해서 생산자가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트북이 부서졌어요. 근데 이 노트북이 산지 일주일 만에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또는 부품의 오류로 인해서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어떠한 권리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품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제품에서 피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생산자는 나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거나 의견을 반영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이 나의 권리임을 모르고 행사를 하지 않아서 피해 보상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 이 사진들은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소비자 교육을 받고 있죠.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이며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사이트,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소비자와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나이 구분을 해서 다양하게 궁금한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복잡한 기기들,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 있잖아요.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은 작동 방법을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럴 경우 복잡한 기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 사진을 보면 이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 전에 우리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불매 운동을 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나쁜 기업의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콧이라고 해서 불매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서 불매 운동을 하면 그 제품이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나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수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판매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는데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는 그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 나왔어. 아니면 옆에서 막 벌레 지나갔어요. 그런 거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뉴스 기사에 보니까 모범 음식점이라고 해서 마크를 달고 있는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인증받아서 아니면 그 경기 지역에서 인증받은 지역 음식점들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데도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위생 상태들도 잘 체크를 해가면서 음식을 먹어야겠죠. 자, 8대 권리를 배웠으면 이제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나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나는 책임의식 없이 행동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그건 올바른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비자의 5대 책임 간단하게 보고 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내가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를 생각하면서 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 정보 판단할 때도 우리 비판의식을 가지라고 했었죠. 그렇게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이 제품 같은 제품인데 A사에서는 거의 한 20만 원을 더 비싸게 팔고 B사에서는 저렴하게 팔아요. 그럴 경우엔 비판의식을 갖고 이 가격이 왜 동일한 제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비싼 물건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할 책임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행동할 책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이콧, 불매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참여할 책임이면서 동시에 단체 행동을 할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면 같이 행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부적절한 소비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 부적절한 소비 앞에서 배웠었죠.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소비자의 책임. 자, 다섯 번째로는 요즘 아주 중요한 환경을 보호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웬만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을 해야 할 텐데요. 환경을 무시하고 계속 환경 오염을 시키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바이러스라든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구매해야 할 책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비자의 8대 권리와 5대 책임을 배워봤는데요. 각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야 할 실천 과제는 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 생활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참여하다 보면 소비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